원자력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건설사 GS건설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기업 모두 미래 먹거리로 수자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 미래에 수자원이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거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은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은 물론 전력 공급과 각종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이 물의 쓰임새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몇 년 전부터 증권가에서도 물을 블루골드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물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점찍고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될 줄 알았던 물 문제가 알고 보니 우리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2022년 세계는 전에 없던 가뭄과 그에 따른 물 부족을 체감했습니다. 먼저 원전 대국 프랑스가 수십 개의 원전을 셧다운했다고 합니다. 보통 원전이란 게 한번 불을 지피면 3년은 가동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냉각수로 사용할 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전 문제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처 독일에서는 자국 물류의 6%를 책임지는 라인강 수온이 메말랐는데요. 그래서 수온에 주로 의존해온 바스프와 같은 굴지의 화학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수백 년 동안 마른 적 없는 양쯔강이 말라붙었고 양쯔강 산샤댐이 제공해온 값싼 전기에 의존해온 세계 1등 배터리 기업 CATL과 여러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물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말로 중국의 물 부족 위기를 예견했던 영국 외교관 찰리 파튼의 2018년 예언이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물 부족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의 2050년 환경 전망 보고서는 2050년까지 물의 수요가 가용 수자원의 20에서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과 유럽의 알프스 산맥, 아시아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2100년 안에 대부분 사라져 빙하수에 의존해온 수많은 국가들이 물 재앙을 겪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런 문제의 원론적 해결책은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대량의 물을 즉시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국가 단위 규모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에 언급했던 두산에너빌리티와 GS건설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란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바닷물을 증발시켜 담수를 만드는 1세대 증발법이 주로 사용됐으나 과도한 연료 소모가 문제되면서 오늘날에는 압력 용기에 바닷물을 넣고 고성능 멤브레인 필터로 소금기를 걸러내는 2세대 역삼투압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사업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조달해야 하고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주 경험이 중요시되며 신규 기업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70년대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발전과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비 생산 능력과 비용 절감 노하우를 발휘해 아랍 시장을 주로 공략했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큰 손들의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점유율 40%를 차지했고 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0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형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내면서 업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동안 아랍 국가들이 주 고객이었으나 점차 물 부족을 겪는 새로운 고객들이 속속 물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 기업인 GS건설은 1967년 세계 최초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2013년 스페인의 수처리 기업 이니마를 인수하면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GS건설은 2021년 칠레에 1,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준공했는데요. GS건설은 이곳에 높은 에너지 회수 기술을 적용해서 2022년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 규모를 2018년 기준 152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이 연간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계 역시 담수화 플랜트 시장이 2025년까지 3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 울산, 창원 등 낙동강에 의존하는 경남 지역 공업 도시들이 물 문제를 겪고 있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립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설치하면 식수와 공업 용수를 확보하기 용이해지지만 한편으로는 비싼 운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2014년 부산에 담수화 플랜트가 들어섰는데 국내 평균 수돗물 생산 비용보다 높은
1130원이라는 가격에 발목이 잡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용 문제가 풀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2세대 역삼투압 방식보다 진일보한 3세대 담수화 방식이 상용화되면 말이죠. 국내의 연구진들은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의 후보로 정삼투법, 압력지연 삼투법, 축전식 타렴 공정, 막 증발법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삼투법의 에너지 소비량이 2세대 역삼투법의 10분의 1 수준이라 유력한 차세대 담수화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담수화 플랜트 사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의 5% 남짓, GS건설 매출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작은 사업이지만 그 성장성만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물 부족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